네, 안녕하세요. 머니 트레이너 백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킹 부캐 돈킹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돈킹이라는 말이 좀 붙어야겠네요, 계속. 그러니까요. 네. 아직 2회니까. 아, 네. 네네네. 귀엽게 봐주시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2회인데 저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이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이제 첫 방송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 아주 열심히 올려주시면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 트레이너님께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 2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다루면서, 제 닉네임이 이제 머니 트레이너니까 돈에 대한 감각을 트레이닝 받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는 약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즉 몸풀기에 해당하는 간단한 용어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이니까 좀 더 어렵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룰 거고, 마지막에는 살짝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 주의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돈에 대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지만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는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조금 트레이너한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초보든 많이 해보신 분이든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셔서 편하게 방송 봐주시고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트레이너님 저번 주 모니터 혹시 해보셨나요? 네. 조금 어떠시던가요? 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많이 못 다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방송이라 잘 될는지는 그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 이런 느낌보다는 어찌 보면 조금 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에 이제 살짝 저처럼 이제 고춧가루 뿌리듯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살짝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 정도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모니터를 좀 해봤을 때는 뭘 느꼈냐 하면 약간 제가 너무 조금 나댔다. 아니 돈킹 네가 뭔데? 내가 보면서 저 사람을 보고 느꼈어. 나를 보면서 아니 네가 뭔데 대체? 너 그 옆에서 그냥 양념만 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너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입을 조금 줄이고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주인공이니까 스무스하게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그냥 잠자코 따라가는 식으로 하겠어요. 네. 조금 너무 이렇게 나대지 않고. 네네네. 네, 오늘 좀 자리도 다시 그 세팅을 했어요. 네네네, 그쵸.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네. 살리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편하게, 네. 또 머니 스캔들이라고 한 것도 좀 더 친숙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한 거니까 네. 보다 편안하게 좀 많이 채팅에도 와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제가요? 네, 그래서 오. 저는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프로그램 어쨌든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번 주에 딱 되게 걱정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약간 대본 대화하는 스타일이 거의 아니고 네. 거의 즉석에서 막 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진짜 파고들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 트레이너님. 진짜 막 계속 막 여기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끝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파고들 틈이 없었다. 오늘도 이렇게 조금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긴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성심성의껏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도 제가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채팅창도 열어놨는데, 네. 채팅창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 질문이 되게 얼토당토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 도움이 돼요. 그쵸.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거가 아니라 다른 분도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채팅창에도 좀 편하게 질문 네.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네,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보다는 많이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완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만약에 오늘 트레이너님한테 진짜 얼토당토한 질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나 이거 답변이 조금 깊어지는 그런 질문이면 컷을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좀 얘기를 해주겠다. 아니면 그 질문은 내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뒤에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컷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저를 지금 여기서 통제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트레이너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통통 알겠습니다. 튀는 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셔도 돼요. 너 좀 그만 좀 말하라고 하셨죠? 예, 네. 지금 이제 그만 말하시면 될 오케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트레이닝, 그러니까 네. 워밍업을 하는 몸풀기 시작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짠. 네, 저희가 이제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네.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구호를 만들어야 되는지. 맞아요. 네, 한번 그거는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네네.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트레칭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머니 트레이너니까 뭔가 이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가장 네. 기본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번에 파일럿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자, 오늘은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땅에 대한 소유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 땅에 오, 대한 네네네. 소유. 뭐 땅이라고도 하고 토지라고도 하죠. 그쵸. 보통 이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개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솔직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우리가 발을 딱 디디고 있는 이곳 네, 네. 이게 바로 땅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토지에 대해서 거론하면 거의 50%를 내가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지에 대해서 할 건데 아, 좋습니다. 토지를 내가 한 평 가지게 돼요. 네. 한 평 가질 거예요. 네. 자, 동키님이 네. 토지 한 평을 가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토지 한 평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권리가 있어요. 저 사는 사람이? 그쵸?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네. 보통 부동산은 네. 소유자가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내가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동킹님이 네. 딱 그 앉아 계시는 네. 그 자리 한 평 정도를 네. 소유하시게 되셨어요. 오, 네네네. 기분 되게 좋죠? 네, 지금 오. 내 땅이네요, 여기 지금. 그렇죠,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권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권리. 응. 여기가 만약에 내 땅이라면 못 밟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못 밟게. 아니면은 밟을 거면 돈을 내라. 맞아요. 이런 거. 자, 그렇게 네. 내 땅을 쓸 거라면 네. 돈을 내라. 이게 바로 지료입니다. 지료. 예, 땅에 오. 대한 임대료, 그래서 땅 지자에 임대료를 써서 지료라고 네네네.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사용할 거라면 지료를 내야 돼요. 자, 이거는 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요. 네. 토지를 한 평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A4 용지 하나가 있는데 네. 이 A4 용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면적, 요게 바로 면적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한 평인데요. 요 한 평이 말 그대로 내가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한 평 가지고 있다는 게 표면을 가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하를 가지는 거기도 해요. 또 땅 위의 면적인 지상을 가지는 일이기도 해요. 예? 예, 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한 평 소유한다라고 네. 하면 그냥 땅을 소유한다고만 네. 하면 내가 그냥 이 앉아 있는 이것만 가지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네. 지금 앉아 계시는 네. 그 밑에 네.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해볼게요. 예. 알고 봤더니 땅을 봤더니 네. 그 밑에 금이 엄청나게 내장이 되어 오, 있는 거예요. 네네네. 또 혹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땅을 파봤더니 그 밑에 휘발유가 있는 거예요. 또 혹은 겨울에 온천 가시는 거 참 좋잖아요. 네네네. 땅을 팠더니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건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일정한 면적 지하까지는 내 소유예요. 다만 내 땅에 대한 그 지하에 대한 공간을 네. 아주 무한대로 주진 않아요, 소유를. 그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나라에서 정한 건가요? 네. 오. 다만 뭐 몇 미터까지가
개인 거야라는 그 몇 미터에 대한 기준은 네. 없어요. 왜냐하면 오. 우리가 바다냐 산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좀 다를 수 있다 네네네네. 보니까 면적을 지칭하진 않지만 그냥 토지의 소유는 토지 지하 지상의 네. 일정한 면적에 미친다. 이렇게만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딱 내가 쓰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요 공간에 대한 지료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밑에 광물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어떤 천연 자원에 대한 것도 내 소유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지하철 있죠. 네네네. 지하철은 땅 밑으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오,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시내에는 굉장히 많은 지하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밑으로, 누군가의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내 땅 밑을 지나가는 오, 거예요? 맞아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뭔가를 내야 될까요? 사용료를? 내요? 내야 되나? 누가 네, 먼저 냅니다. 했느냐가 그럼 그런가요? 아니요, 냅니다. 아, 네. 제가 내야? 제가 그러니까 아니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아. 공사에서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지나가는 곳 밑에 네. 일정 부분을 내가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상권은 내 땅 위에도 똑같이 지불을 하지만 지하여도 이름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로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한 내가 임대료를 줄게, 지료를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료를 내면서 쓸 수 일정한 기간 있도록 하는 거. 동안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는 지하철은 네. 한 번 만들어지고 뭐 1, 2년 동안은 빌려 썼는데 3년에는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설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 지상권도 기간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네. 그 표면에 따르는 임대료도 얻지만 네. 지하 공간에서도 임대료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땅 볼 때 그런 것도 되게 잘 오, 찾아서 다녀야 네. 되겠네요.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네네네. 그 경매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네. 파주 지역에 네. 정말 조그만 그 단독주택이 네. 경매로 나왔어요. 네. 건물이 한 20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3층이고요. 네. 자, 토지는 한 4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네.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는데 이 물건이 얼마짜리였느냐면 3억짜리 물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뭐 월세 한 40만 원씩 해서 잘해봤자 한 12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애라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그 물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갔어요. 오. 이유는 뭐였느냐면 그냥 월세 120만 원에 3억 정도의 가치면 네. 뭐 그냥 노멀해라고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그 건물 꼭대기에 네. 뭐가 있었느냐면 월세 30만 원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꼭대기예요? 응, 옥상에. 옥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옥상이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동키님의 질문이에요. 옥상에 뭐가 있지? 뭐 피리침 같은 거? 비슷해요. 피레치처럼 되어 있는 거 뭐예요? 피리침 말고 뭐 있지? 뭐 안테나? 맞습니다. 안테나. 오, 진짜요? 자, 안테나는요, 뭐가 오. 있느냐면, 저희 뭐, KT, SKT, 그 다음에 LG, 이렇게 3사의 통신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근처 기지국 반경으로 해서 네. 통신을 싸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전파를. 자, 그런데 높은 곳에 보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야 원활하게 전파가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에 대체로 이 송신기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네. 건물 옥상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네네, 내 거가 그죠. 아니니까 그 토지 건물주, 말 그대로 건물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네. 이 수신기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느냐에 따라 3사의 그 송신기가 다 있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경을 굉장히 많이 커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수신료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임대료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 거군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어머,
안테나처럼 생긴 게 있다. 그러면 저거 뭔가 추가로 돈을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 지금 하루 한 걸음님께서 광고판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저 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아, 진짜요? 했었습니다. 오, 미래를 네. 내다보시는 분이시네요. 이제 한 걸음, 네, 한 걸음 맞아요. 미리 보셨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네. 빌딩 뭐 건물주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서장훈 아니, 잠깐만, 근데 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근데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건 따로예요, 그러면? 네네. 토지 소유자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 따로 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건물을 샀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대체로는 같이 팔죠. 아, 그냥 아예 팔아버릴 때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건물을 지을 돈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여기에다 식당을 짓고 싶다고 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직접 지어서 본인이 임대를 쓰겠다. 그럼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러세요라고 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겠죠. 네. 네. 그런 사례들도 꽤 그러면은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한테 돈을 주나요? 임대료를 주게 되겠죠. 아. 토지 지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료를 땅에 내도록 대한 되어 임대료를 있습니다. 따로 주는구나. 이 토지 지료는요, 농지처럼 농사 네. 짓는 거는 솔직히 수익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땅에 대한 가치 한 2% 정도만 이 지료를 내고요. 상업적인 건물처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뭐 9% 정도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기도 해요. 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광고판은 우리가 보통 건물주의 가장 대표로 불리는 서장훈 씨. 그렇죠. 서장훈 씨 건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이슈를 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고판 때문인데요. 네. 이 건물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는 이 광고판이 설치가 되게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자동차에 대한 거, 뭐 아니면 요즘 뭐 애플 같은 거 이제 그런 핸드폰을 파는 주요한 광고판을 누군가한테 빌려준다면 당연히 광고료가 비쌀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 수입만으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장훈 씨의 이 광고판 하나가 500만 원의 임대료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옥상에 광고판 하나만으로도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승이 되는, 즉 물가 상승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수익, 즉 임대료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료도 나오지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부가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건데 지료도 받고 건물 임대료도 받고 지하에 따르는 뭐 또 예를 들어 지하철이 지나간다면 그 지료도 받고 또 옥상에 중계기까지 있다면 중계에 따른 임대료도 받고 간판 하나 세워서 간판 임대료까지 받으면 그래서 바로 이 건물을 그래서 그렇게 건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이 부동산 어떤 요소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서로 결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옛날 어르신들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진짜 그러네요. 궁지까지 구워서 털어먹고 뭐 일석이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건물에다 광고판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핫한 동네에는 그거는 뭐 내 건물에 몇 개를 달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이제 광고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이제 그 상업지구에 있는데 가면 간판이 뭐 세워도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 옆에도 나와 있고 전면에도 붙어 있고 정말 굉장히 많은 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당구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아버님이 당구장 했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이때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었겠죠, 당연히. 네네. 그랬더니 이제 간판을 정면에 2개를 밑에 하나 위에 하나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걸렸다고. 네, 맞아요. 나중에 뭐 벌금 내고 막 옛날에는 그런다고 그런 게 그러더라고요. 없었어요. 오, 그런데 네. 이 광고판이 너무 많아지면서 유해시설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아이들에게도 안 좋다, 뭐, 혹은 눈의 현이감, 그러니까 눈을 너무 부시게 한다. 어떤 뭐 다양한 그 민원들이 제기가 되면서 네. 간판 정비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아. 그래서 요즘은 신도시에는 일정한 규격의 네. 색상도 너무 현란한 걸 쓰면 안 오, 되고요. 색깔까지? 예, LED 간판에다가 잔넬에다가 밑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격으로 단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간판을 내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렇구나. 어떤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간판이 애초에 있었던 곳들을 떼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네. 간판 정비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 선점을 먼저 해보는 아, 네. 거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신 분들의 자리를 뭐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요. 뭐 암묵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과거만큼 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진 않지만 네. 일정한 규격을 맞춰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네네네. 자, 이제 길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네. 다시 이제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의 토지의 소유는 즉 네. 토지의 소유를 가지게 되면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지상까지 일정한 범위의 소유권이 내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에는 광물에 따른 천연자원에 대한 것,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즉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더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상에는 내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광고판 혹은 안테나와 같은 부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땅 사고 건물 사라 그랬지 돈 많으면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에 가서 뭘 알아봐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뭐 지하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나한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무지한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그 네.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흙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토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 강물에 네. 무엇이 있는지를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면, 네. 목적이 있다면 이제 건축사나 해당 지자체의 그 담당자들에게 가서 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더 하시고, 네. 실제로는 그 뭐 산지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토양이라든지 나무가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네. 뭐 광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지로 넘어온 것들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일부러 그걸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걸 바로 지지조사라고 하고요. 우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GTX예요. 에? GTX. 들어보셨죠? 여기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막 붙어있던데. 자, GTX의 개념이 뭐냐면 네. 지하철은 땅이 있으면 네. 조금 밑에 지나가요. 그렇게 그쵸? 깊지 않게 지나가요. 그런데 GTX는 대심도라고 해서 훨씬 깊은 곳에 지나가요.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네. 얕게 지나가다 보면 네. 토지 소유자들에게 뭘 지불했었죠? 지료를. 네네네. 이제 지료 잘 나오네요. 지료. 네. 네. 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실 네. 자격을 얻었어요. 네. 자, 지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하철이 하나 생길 때마다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이 땅에 지나가도 될까요? 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GTX는요, 일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고요. 그 밑에를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또 그만큼 협의를 빨리 해도 되니까 속도가 빨리 날 수 있겠죠. 대신 문제점이 있어요. 뭐죠?
굉장히 깊은 곳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하기가 좀 빡센가요? 네, 맞아요. 오. 그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오, 네네네. 그래서 GTX가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한동안 지질 관련된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은 곳을 공사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GTX 노선 하나가 약 4조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4조의 공사 비용이 웬만한 그 지질 땅 공사로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그럼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지질 회사가 어디냐? 이건 거겠죠. 그래서 어디가 됐죠? 자, 오늘은 주식 시간은 아니니까 네네. 네, 나중에 제가 몰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떼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 네. 거의 한 두세 배가 올라가가지고 와, 네.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 주식 사야 돼라고 해서 막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식 하시나요, 혹시? 하는데요. 네. 저는 주식은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가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빨리 사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마이너스 20이고요. 요즘 웬만한 분들이 다 마이너스 40이시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니까 좀 더 요즘에요. 빨리 하셨던 그쵸? 분들은, 좀 더 늦게 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40이고, 네. 조금 빨리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또, 네, 또 쓸데없는 얘기 또 물어봤죠?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자, 이렇게 네. 스트레칭 가볍게 네. 토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좀 더 집중화된 얘기를 네.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프로의 이름이 뭐죠? 머니 스캔들이잖아요. 그쵸, 머니 스캔들. 남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그럼요. 제일 재밌는 얘기.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네. 바로 스캔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부동산 스캔들은 바로 YG 사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진짜 머니 스캔들 탐이 왔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디서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궁금한 거 막 던지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또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거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저처럼 정말 얼토당토한 거만 아예 안 읽을 테니까 아무 질문이나 많이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아마 방송이나 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들의 그 부동산이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혹은 제일 많은 그 부자, 즉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중에 어디가 제일 그 사옥이 비싸더라 이런 뉴스는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이제 3대 네.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을 텐데 요즘은 뭐 BTS까지 들어가서 그쵸, 뭐 그쵸, 4대로 네. 부르기는 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3대였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 3대 중에 네. 가장 비싼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네. YG 사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자, 그 YG 가수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 3대 저는 그 트레이너님 시대 때는 누가 제일 인기였나요? 저는 솔직히는요, 네.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네. 그, 테디라고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분을 더 좋아해요. 원타임. 맞아요. 원타임, 그러니까. 원타임 보여.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감성이랑 기획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약간 네. 힙합 쪽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저는 조금 이제 자기만의 개성 있는 그룹들을 좀 좋아해서. 네네네. 뭐, 그 산다라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맞아. CL 그 굉장히 개성파 좋아합니다. 분들이 거의 YG 네. 쪽을 좋아했죠, 예전에는. 네, 맞아요. 맞아. 저는 좀 여성치고 좀 본인의 색깔이 막 명확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CL을 가장 멋있는 여성으로 저는 약간 SM파였거든요. 잤습니다. 그래요? 신화 좋아하고 막 이래서. 네네. 네, 또 쓸데없는 네네네. 이런 얘기 왜 이렇게 재밌지? 좋습니다. 아니에요. YG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자, 오늘 부동산에 네. 대한 얘기지만 네. 이 부동산의 핵심은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 맞아요. 자, 오늘 이 YG 사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요,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남들은 뭐 YG 사옥이 뭐 얼마래 뭐 이런 얘기만 할 건데 네. 저희는 오늘
그 토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YG 사옥은 최근에 신사옥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옛날 구사옥과 신사옥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옛날 사옥, 즉 원래 있었던 약간 이렇게 그 유선형 모양을 띈 네. 그 옛날 사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강 딱 보이는 데 있는 거 말씀하시는 아,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 한번 여기 올 자- 때 맨날 거기 지나가는데 맞아요. YG 보이면 벨 누르거든요. 맨날. 그죠.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보이죠. 네네네, 맞아요. 정말 좋은 위치. 원래 양현석 씨가 그러니까 그 강이 보이는 네. 걸 굉장히 좀 선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그 고집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그 위치 자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 네. 자, YG 사옥은 이제 우리가 네. 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소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합정동 300 아이고 저도 지금 글씨가 97-5. 네. 네, 397-5번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 네. 이렇게 주소 네. 어디야? 라고 하는 그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네. 주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번이라고 불러요. 집원. 네, 지번. 번지. 그러네. 여기 번지? 거꾸로 하면 지번? 네.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땅에 번호를 붙인 걸 지번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YG 사옥도 주소가 바로 지번이고 네. 합정동 397-5번지입니다. 네. 자, 이 주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할 거예요. 네네. 이 지번이 왜 중요하느냐면 네. 우리가 간혹 그 옛날에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획부동산이요? 아, 네. 아마 동킹님은 네.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네네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떤 전화가 집에 네. 많이 왔느냐면 그때는 왜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맞아요. 그때는 모든 집안에 전화기가 한 대씩은 네.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집에 있으면 따르릉 하고 전화가 네. 울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렇게 받는다고. 아, 네, 맞아요. 저 옛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네, 맞아요. 네. 저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네, 여보세요. 줄 달린 거. 아, 네네. 여보세요. 혹시 이거면 좀 얘기 좀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그러면 네. 사모님 땅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나왔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땅이 뭐 강도 보이고 네. 뒤에 산도 보이고 그래서 전원주택 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 300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와. 여윳돈으로 사놓으시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걸 바로 기획 부동산이라고 좀 불렀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땅이 굉장히 싸네? 그렇게 네. 생각해서 사겠죠? 네. 자, 동키님한테도 네. 한 300평 정도가 네. 3천만 원에 살 수 있대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배산임수처럼 안에 강이 쫙 흐르는 게 보이고 뒤에 뭐 산책을 나가도 좋을 만한 산 풍경이 다 있다는 거죠. 네. 자, 요 멘트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로 되게 싸네요. 자, 그럼 딱 어떻게 넘어갈 돼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네.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300평의 전원주택을 미리 사놨으니까 네. 나 이제 은퇴하면 가야지 하고 이제 땅 구경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땅 구경을 하러 가면 도대체 여기에 도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산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산 중에 어디에 내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도를 봤을 때는 도로도 있었고 뭐 토지가 이렇게 한 10피치 정도가 이렇게 쪼개져서 네. 한 전원주택 10피치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도로 보는 것과 내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전혀 딴판이더라는 거죠. 뭐죠? 사기인가요? 이제 그걸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야처럼 생긴 거를 거의 개발하지 않고 그냥 땅만 쪼개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고 그 싼 것에 우리는 원래 싼 건데 네.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그냥 느낌 하나만으로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획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판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오늘 우리 YG 사옥 얘기하다 말고 네. 왜 기획부동산까지 갔냐? 네. 바로 집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부동산을 사게 될 거예요. 네. 내가 땅을 한 평이라도 사기를 원하신다면 네. 당연히 부동산에게 뭘 물어보셔야 되느냐면 그래서 땅이 몇 번지예요? 라는 말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부동산을 사세요? 혹은 네. 뭐 여기 어디에 부동산이 뭐 100평짜리가 되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평택에 좋은 게 나왔군요. 네. 뭐 성수에 좋은 땅이 나왔군요. 이게 아니고요. 집원이 그래서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집원이 어디예요? 집원. 바로 그게 땅의 주소가 되는 네. 거고요. 그 땅의 주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네. 이따가 그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네. 자, 우리 이 땅의 주소는 한번 확인을 했죠. 도표를 네.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러면 397-5번지 네. 얘를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체크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위성 지도예요. 네. 즉 뭔가 실물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면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네. 자, 노란색 화살표로 오른쪽에 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적도. 네, 지적도. 네. 자, 이 지적도가 바로 뭐냐면 네. 자, 지자가 들어갔으니까 땅 지자인 네. 거죠. 그럼 토지를 네. 뭔가 집원만 적어 놓은 거를 지적도라고 해요. 오.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요. 네. 아까 보이셨던 그 지적도를 쿡 하고 누르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색깔이 있는 지도로 바뀌어요. 똑같은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에서. 네, 오. 우리가 보통 기찾거나 뭐 네, 어디 가고 맞아요. 싶어서 검색하시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저 지적도 하나만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색깔이 바뀌고 네.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소들이 적혀 있어요. 위에. 네. 네네네. 그래서 요 지적도를 보시는 게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가장 첫 걸음이고요. 네, 저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네. 땅에 어느 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 네, 용도 지역.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땅을 사실 때는 무조건 첫 번째보다 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뭘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 한 평에 네. 한 평을 지을 수 있는지 위로 건물을 네. 10평을 지을 수 있는지를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땅을 갖고 있는데 적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있는 게 좋지 네,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땅은요, 빈 땅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네? 뭐가 돼야 하느냐면 네. 서울의 땅을 확보하시는 일이에요. 서울에 내가 너무 어려운 몇 일 평 아닌가요? 땅을 갖고 있느냐. 아이고야. 예. 자, 그런데 네. 빌라를 갖고 있으셔도 토지 한 4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 네. 그리고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땅의 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땅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네. 직접적으로 이게 땅이야 하고 건물지에 땅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내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땅을 점점 늘려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처럼 가급적이면 네. 이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뭐 위아래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최근에 모든 그 토지의 그 목적은 네.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2종 일반 지구면 한 200% 정도까지만 딱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평을 갖고 있으면 딱 2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요거는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그냥 용도 지역은 내가 네. 갖고 있는 땅에
얼만큼 위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를 구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도를 볼 때 저렇게 색깔이 있는 지도, 즉 지적도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도표 보면서 또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비로소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네네. YG 건물이 딱 나오죠. 네, 맞아요. 굉장히 오늘도 좀 보고 멋있게. 오는데. 네. 자, 그런데 옆에 뭔가 길쭉하니, 그 무슨 유선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꼭 그 UFO 비슷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건물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사옥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이 지금 부동산에서 평가하는 가치로는 한 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없죠? 기준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몇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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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건물 하나가 요즘요, 네. 웬만한 꼬마 빌딩이 네. 거의 한 40억, 50억 정도 하고요. 그게 또 합정 쪽이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웬만한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이미 100억에서 뭐 강남 지역은 400억 뭐 요 정도씩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00만 불 사나이 뭐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진짜? 그냥 웬만한 건물들이 몇백억 정도 가는 시절로 와 있기 때문에 100억 단위가 아니라 1000억 단위입니다. 와.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의 가치를 합해서 약 2천억 정도의 와.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202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미 또 그 과거치잖아요. 더 오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오르나요? 올라 있을 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좀 네. 어려운 거는 직접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임대를 주면 그 임대료에 따라서 여기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니까 뭐 수익률에 따라서 최소 얼마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그 매매 가치를 추정을 네네네. 할 수 있는데 다 본인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가치 추정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주변 시세에 준해서 요 네. 정도는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도 자료에서 한 2천억 정도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2천억에 따르는 이 가치를 지금은 넘사벽이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넘사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저 두 개의 건물에 2천억 한대 네. 라고만 얘기할 거면 머니 스캔들도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신변잡기식의 연예인 얘기하다 끝나는 네네. 거일 수 가십거리, 있어요. 가십거리.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더 과거치로 돌려서 네.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네.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사진이 있는데 네. 지금 이 현재 보고 계시는 건 현재 사진이에요. 네. 자, 이제 과거치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과거치는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면 네.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 카카오 부동산에서 이 카메라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그 보기. 카메라를 과거로 누르시면 과거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와. 자, 그래서 과거 사진으로 돌려봤더니 네.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사옥, 네. 근데 신사옥의 모습이 다르죠? 네, 완전 다르네요. 네. 자, 뭐가 있어요? 사진에서는 한 3, 4층 정도 되는 네. 이렇게 조그마한 빌라 거? 비슷한 건물처럼 네. 생긴 게 하나가 있죠. 네. 네, 저 건물을 누가 샀을까요? 당연히 YG가 그죠? 사서 지금의 신사옥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물론 건축비가 들어갔겠지만 저 네. 땅의 가치가 저렇게 이제 건물에 있을 때는 또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치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가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땅의 네.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도표를 이제 한 번 더 한 장 돌려주시면, 네. 자, 지금과 같은 이 서류가 하나가 나올 건데, 네. 자, 이 자료는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주소를 넣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주소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네네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하냐면, 자, 이 합정동 상고치-5번지라고 이 토지 이음에다가 주소를 넣으시면 네. 지금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저 표에는 우리가 좀 멀어서 우리 동키님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공시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 자, 그런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개별 있어요. 공시지가. 개별 네. 공시지가. 자, 잘 적으시고요. 원래 5월 달에 네. 우리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혹시 그 현수막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네. 전혀 뭐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봐도 그냥 뭐야?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는 것만 보이는 거 아세요? 맞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만 맞아, 보이고. 맞아요. 제가 진짜로 그 첫해 임신을 해가지고 네. 이제 배가 좀 이렇게 불러서 길거리를 가는데 네. 어머 왜 이렇게 임신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명도 못 봤어. 그런데 맞아. 저기도 배를 잡고 가시고 그래서 맞아. 나하고 처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보이는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맞아. 관심 있는 거 아는 만큼 네, 딱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개념이지만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 말을 맞네. 정말 이야. 좋아합니다. 네, 이건 정말 입이 닳도록 매번 네. 제 수강생분들, 고객분들한테 네.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닝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트레이닝, 돈에 대한 트레이닝. 자, 지번에 대해서 알자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자, 이 개별 공시지가는 네. 말 그대로 땅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매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은 걷고 싶은데 그 세금을 형평성 있게 걷어야 되겠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네. 걷으면 난리가 아니겠죠.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년 네. 1월 달부터 약 4월 달까지요. 이 땅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표준이 될 만한 땅을 하나를 딱 정해서 이걸 표준지라고 부르고 네. 표준지의 공시지가, 공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시. 네. 자, 그래서 공시지가니까 뭘까요? 쪼개면. 부동산은요, 이 용어들이 어렵지 않아요.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 네. 쪼개면 됩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니까 뭔가 각자에 따르는 금액이란 뜻이고, 네. 공시는 누구나도 알 수 있도록 네.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지가는 뭐였어요? 땅의 가격인 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 붙이면, 땅마다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네. 가격을 매겨놓은 것.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별 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네. 자, 그래서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내 땅에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까 거기 들어가서 누구나 네, 들어가서 누구나 확인하는 보실 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번이 뭐예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지번을 알아야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가 보는 토지 있죠? 네. 지금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표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거든요. 네.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냥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울 때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서류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저기에 개별 공시지가가 쓰여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자, 지금 이 표를 하나를 더 누르면 네. 현재 개별 공시지가도 알 수 있지만 네. 자, 표를 하나 뚝 눌렀더니 연도별로 과거치를 쭉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22년도의 공시지가도 있지만 네. 이 부동산은요. 네. 양현석 씨가 언제 취득을 한 거냐면 네. 2007년도예요. 네. 2007년도에 경매로 네.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28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8억 지금 원. 알고 있는 그 건물이. 네네네. 자, 그러면 2007년도에 28억의 낙찰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신축을 한 거예요. 지금의 그 건물이. 네. 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 땅이 얼마의 세금 기준이었을까요? 그거 궁금하시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네. 우리가 땅을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네네네.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물가 네.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그 기준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인 거고요. 자, 도표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치 2022년도도 있지만 네. 제가 이 스크롤을 해서 쭉 넘겨서 보면 다음 페이지에 네. 2007년도께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동키님은 조금 멋일 테니까 네. 제가 금액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네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공시지가만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린 건데요. 자, 시력 테스트인가요? 예. 어머, 어떻게 동키님이 지금 못 보셔가지고 네?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네. 2022년도는요. 네. 891만 원입니다. 891. 그게 네. 공시지가예요. 그 공시지가라는 게 지금 890 만약에 891만 원인데 그 무슨 말이지? 891만 원이 평당가가 아니고요. 네.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가 뭘까요? 그거잖아요. 응. 요거. 요거가 뭐예요? 이거. 면적 제곱미터는 네. 뭐냐는 거예요. 제곱미터는요? 네. 이렇게 있으면 네. 가로가 미터, 네. 그 다음에 세로가 미터라서 그쵸? 요 두 개를 곱한 것이 이 면적인 그쵸? 거고요. m이 두 개가 되니까 제곱에다가 2가 붙어서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가로, 세로인 거죠. 그쵸? 갑자기 수학 진짜 싫어. 수학이 아니죠 이거 지금. 예. 네. 자, 1제곱미터는 네. 결국은 1m 그쵸, 곱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1제곱미터인 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평은요. 네. 3.3이라고 해서 네네네. 1.6 곱하기 1.6의 곱한 면적인 거예요. 1.6, 3.4.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3 정도를 네네. 우리가 한 평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한 평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그냥 우리가 발 쫙 뻗고 자고 싶어요. 네. 내가 정말 팔 벌리고 다리 벌렸어.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네.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옷을 벗고 네. 이렇게 쫙 팔을 벌리고 있고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그림? 그 팔을 본 건 예. 예. 팔을 봤어요. 다른 거 팔을 안 봤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예.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사람의 팔을 벌렸을 때 네. 자신의 신체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옛날에 줄자를 갖고 다니지 않을 때는요. 네. 이 길이를 재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만큼씩을 쟀어요. 자, 그러면 내 키가 164다. 그러면 이 8에서 8까지가 적어도 1.6m는 되겠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율이 대체로는 뭐 사람의 신장 정도라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좀 키가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한 평의 기준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칸방 사러 라고 할 때 그 단칸방이 바로 한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1.6. 네, 그래서 내가 딱 혼자 누울 정도의 공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평이란 단어는 그렇구나.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면적이 애매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제곱미터로만 쓰이거든요. 정확하게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자,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애매한 개념인 평이란 단어를 가져오다 보니 요거를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는 쓰지 못하도록 해서 어느 순간부턴가는 평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요. 제곱미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 그래도 여전히 저처럼 평이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쵸? 가로 열고 3.3 제곱미터당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와닿진 않긴 해요. 그냥 제곱미터라고 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는 잘 감이 좀 모르겠는데 없죠. 그냥 뭐 몇 평 정도라고 하면 대충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그 평에 대한 개념을 눈에 익힌 게 정말 중요했고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땅의 면적을 요게 몇 평짜리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그 합정동 토지 785제곱미터인데요. 이 785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게 되면
약 몇 평 정도가 되냐면 네. 제가 한번 바로 네. 해볼게요. 네, 지금 열심히 계산 중이십니다, 지금. 네. 네, 계산기를 눌렀는데 네, 지금 평수로 요게 변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과연 그 합정동 그 YG 땅덩어리가 몇 평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네, 745 나누기 네. 3.3이니까 네, 225평이네요. 225평. 네, 225평. 네. 자,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네. 785구나. 다시 계산할게요. 네네네. 제가 745구에서 785 나누기 진짜 가진 3.4. 땅은 없지만 평수로 저도 듣는 게 뭔가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그려지니까. 237평이에요. 237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로 뭔가 긴 땅이었잖아요. 네. 앞으로 뭐 YG 사옥을 가실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이렇게 보시고 네. 아, 저게 237평이구나. 오. 내가 만약에 언젠가 돈을 벌어서 네. 사옥 하나를 만들고 싶다. 사옥 하나를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 못해도 한 20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요 정도 범위가 되는 거구나 하고 눈에 익히시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요즘 그 연인들끼리 네. 그 데이트를 뭘 네. 하냐면 임장 데이트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오. 집을 지금 살 게 아니지만 네. 미리 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 해당 부동산하고도 이제 좀 친해지는 네. 임장 데이트를 많이 한다고 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면 네. 지나가다가요. 네. 그냥 툭 주소를 찍어서 네. 저 땅이 몇 평이지? 하고 찾아보시고 오. 그 땅이 만약에 60평이었어. 그럼 아, 내가 늘 가던 그 식당이 60평이었구나. 그걸 계속 눈에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제 감각을 어떻게 보면 네, 놀리는 맞아요. 거네요. 네. 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이 있으면 이제 뭐 주로 이제 경매 물건은 명확하게 면적이 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에 가서 자, 요게 100평짜리입니다. 요게 오. 60평입니다. 요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라고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너님은 보통 어디 가면 딱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몇 근데요, 평이다? 그게 정말 신기한 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면적이 네. 100평짜리 하나 봤어요. 네. 그러면 그래 100평이라는 게 요 정도구나. 네. 자, 그리고 딴 데를 갔어요. 네. 아무리 봐도 100평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면 80평이겠구나 하고 서류를 딱 띄워봤더니 100평인 오. 거예요. 자, 이게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여기가 검정 색깔로,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네.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경우,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게 카페로 꾸며져 있는 경우, 아니면 뭐 칸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뭐 그 고시원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 네. 이게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오. 눈을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눈은 착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좀 네. 여러 가지를 좀 해보셔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해보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요게 80평에서 100평 정도는 되겠구나. 요렇게 감을 익히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이것저것 조금 보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네. 자, 도표 이제 마지막인데 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공시지가를 봤는데 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891만 원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요. 네. 890만 원 곱하기 평으로 가려면 3.3을 곱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891만 원 곱하기 3.3을 해봤더니요. 네. 평당 2,940만 원이에요. 평당 2,940. 요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거라 시세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세금을 매기겠다고 기준으로 나라에서 정해준 게 최소한 평당 3천만 원은 된다는 저게 얘기예요. 2007년도예요? 아니,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오. 평당 3천 원 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이제 2007년도를 가보자고요. 네. 자, 2007년도 다시 볼게요. 자, 2007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네, 2007년도에는 네. 자, 2007년도는요. 네. 237만 원입니다. 엄청 막 4-5배 정도 뛴 거네요. 그쵸. 그냥 오. 대충 봐도 3배죠. 그죠? 그잖아요. 200만 원대인데 지금 거의 800만 원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화살표를 넣어드렸는데요. 네. 도표에서 자, 2007년도에서 2020년이니까 총 몇 년이에요? 13년? 5년. 2022년도까지. 네네네.
자, 15년 동안 이 땅을 내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보유하는 동안에 지료도 받을 거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임대료도 받겠지만 그냥 내가 빈 땅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그냥 갖고 있었어도 이득이 있었을까? 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자,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공시지가 230만 원을 890만 원으로 나누면 네. 몇 배냐면 바로 380%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요. 네, 와. 자, 그러면 15년 동안 거의 380%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는 연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잖아요. 네. 평균 1년마다 얼마나 오른 것이냐. 네네네. 자, 15를 나눠보면 되겠죠? 자, 네. 그랬더니 1년 평균 상승률이 25%가 나옵니다. 25%. 그러니까 그냥 저 가만 땅을 냅둬도. 갖고만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25%가 오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아까 동키님이 네. 주식 네. 수익 났냐고 물어보셨죠? 네네네. 자, 제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자, 지금 이 땅을 내가 보유만 하고 있어도 네. 평균으로 25%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평균 수익률을 네. 한 5%만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매년 5%씩 내야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평균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10에서 12%를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내는 게 쉽지 않다. 워런 버핏이나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런데 25%를 와. 15년 동안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 토지를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YG 사옥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땅이면 어느 땅이든 매해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지는 것도 있나요? 떨어지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거의 우상향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동킹님 말씀대로요. 네. 에이, 모든 땅이 다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땅이 25%씩 오르진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많이 오를 만한 땅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위치도 알아야 되고 지하철 역세권도 알아야 되는 거라 이제 그건 또다시 우리가 공부해 네. 보기로 하고 네. 그래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어느 만큼 오르느냐?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 자, 물가 상승률 최소 2에서 3%는 오르니까요. 그 2에서 3%씩 계속 꾸준히 오르면 적어도 내가 땅을 사놓으면 내 돈을 처음 샀을 때 1억 원을 주고 샀다면 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땅을 샀는데 내가 뭐 몇 억을 들여서 땅을 샀어. 조그만 거라도. 근데 네. 매해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젠간 근데 결국 팔아야 이게 저한테 이득이 결국에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맞아요. 주구장창 뭐 몇백 년 갖고 있으면 뭐야. 나한테 오르건 네. 말고 그냥 있는 건데 얘는. 그럼 결국엔 팔아야 되는 건가요, 이걸? 자, 예를 들자면요. 그 이득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네. 적정한 타이밍이 오면 팔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네. 계속 꾸준히 오르는 네네네. 것은 맞지만 지금 최근 5년 동안 아주 급하게 올랐죠. 왜 급하게 올랐느냐면 그 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치는 많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작은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3, 4년 동안은 많이 안 올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대. 자,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도 나도 나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어라고 하면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네네네. 급격히 또 올라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파느냐라고 하면 좀 급격히 오른 후에 좀 많이 매도를 그 후에?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승이 많았으면 앞으로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한번 수익을 실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조금 보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짝 피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 아니면 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울에 있는 토지는 네. 빈 땅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토지는 한번 샀으면 네.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정말 청담동의 땅을 샀어요. 네. 자, 이 땅을 팔아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네. 못 사죠. 별로 없지 네, 않아요? 없죠.
그러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강서구에 있는 땅을 샀어요. 네. 좀 역세권도 좀 아닌 땅인 네. 거예요. 자, 그 땅을 샀는데 내가 산 시점으로부터 한 3배가 올랐어요. 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팔아서 좀 좋은 데로 오, 또 사야 맞아요. 오. 자, 그것이 바로 뭔가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산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고 그 다음에 점점 좋은 입지로 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 좋은 입지에 도달을 하고 나면 굳이 매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유하는 거죠. 네,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렴할 때 사놓는 게 좋다. 네. 자, 그런데 서울의 땅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줄어들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그 서울 외곽지에 있는 땅의 가격하고 네. 서울 중심부에 있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기존에 있었던 금액이 이만큼 외곽이 올랐다면 중심부는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또 이 도시가 훨씬 더 이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외곽지와 중심지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 자, 그러니 가급적이면 우리는 돈이 된다면 중심지를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그냥 어쨌든 사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결국엔 맞습니다.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네, 토지를 기반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빈 땅이 없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는 거죠. 돈이 없으면 빌라를 사는 거고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는 거고 좀 더 돈이 있으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사는 거고. 예. 그래서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땅을 내가 몇 평이나 확보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시간이 남을 때 이 서울의 면적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눠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나는 서울에 있는 땅을 적어도 몇 평을 가져야 그래도 평균 안에 들어가는가 하고 이제 봤더니 4평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 4평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평균치는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서울에 내 땅이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땅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평 이상은 사야. 네, 본전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공시지가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가 토지를 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이 양현석 씨가 이 YG 사옥을 산 것이 그러니까 토지를 잘 샀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G 사옥은 이제 누군가한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가치 판별을 좀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외곽에 있으신 분들 중에 내가 그 공장 말 그대로 회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샀거나 창고를 지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를 찍을 만한 공장을 만들었고 그 공장을 짓느라 한 300평을 산 거예요. 서울 외곽지에. 외곽에. 그런데 그걸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더니 뭐 한 5억 벌었다고 해볼게요. 사업으로. 그런데 그 5년 동안 이 사업 그 토지가 뛰어서 토지가 되려 15억을 벌어다주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은 내가 사업은 망했는데 뭐 혹은 뭐 그렇게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 되려 땅값이 뛰어서 내가 그래도 그 사업에서 적자를 봤던 걸 이 땅의 상승분으로 메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토지는 매신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일정 부분 좀 계속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서울은 이렇게 엄청 높아지는데 점점 그 지방도 오르긴 오르나요? 그러기 쉽지는 않죠. 그래요? 네. 지방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땅을 보실 때는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 돼요.
인구가 현재도 많아야 하고 네.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 있는 땅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선 수도권까지는 일정 부분 어느 땅을 사시나 그래도 네.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네. 지방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줄 곳에는 당연히 건물을 더 지을 필요도 없는 거고 땅은 건물을 지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안 그러면 농사 짓는 것밖에는 의미가 음.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땅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맨 땅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적어도 도시가 있을 네네네네. 거고요. 그 도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사셔도 되지만 인구가 줄고 있다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지방에 네네.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라도 이 땅은 가급적이면 부동산은 서울에 사 놓으시고 전세로 사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항상 이제 VIP 분들, 저희 고객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네. 지방에 이만한 땅덩어리 큰 거 하나 사는 것보다 서울에 조그만 거라도 사는 게 네, 나아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물론 그렇게 지방에 크게 네. 살았던 토지들이 네. 뭐 공항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물류 창고로 개발이 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네네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때 성장의 시대가 많이 끝나지 않았냐. 또 인구가 앞으로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또 노후된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면 생산 가령 인구가 줄 거니까 네. 앞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땅을 사놨어도 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놨어도 네. 워낙에 이제 그 개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선별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내가 10년 동안 땅을 살았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네. 내 자녀 혹은 내 손주가 그 이득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네요. 네, 다만 오늘은 그 토지 투자가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네. 인천은 토지를 간접적으로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습니다. 싶어서 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양현석 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나를 더 하자면 네. 이런 거죠. 양현석 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네. 엔터 회사는 어떤 곳이죠? 사람을 키우는 곳이죠. 그래서 솔직히는 무형자산이에요. 맞아요. 정말 담보되지도 않아요. 그 인간의 가치. 정말 네. 리스크가 네. 뭐 100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아마 주식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주식은 그래도 이렇게 회사라는 실체라도 있지만 네. 어떤 연예인을 잘못 키웠다가 뭐 갑자기 뭐 어떤 비리에 네. 얽매다가 루머에 얽매여서 정말로 뭐 광고비를 다 물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주식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게 그쵸. 인적 사업이고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일 텐데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무형의 자산을 그러니까 네. 무형의 자산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것을 네. 그대로 아마 회사에다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내 사옥으로 썼고 네. 그 사옥의 땅이 적어도 3배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기존에 있었던 투자 금액을 땅에서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잘한 선택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터 회사를 운영 중이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옥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강남에 그 나와 있는 빌딩들을 네. 보면 엔터 회사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들이 매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3, 4층 정도 되는 거를 월세 뭐 한 2천만 원씩 주고 쓰거나 그러신 분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월세를 2천만 원씩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월이자 2천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2천만 원을 내지 말고 이자로 2천만 원을 내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내가
월세 내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 돈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이걸 이자 내는 것으로 치환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삼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말 네.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현석 씨에게 배울 것은 네. 인적 자원에 대한 그 노하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그 무형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져와서 내 재산을 지켰던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그 네. 모습이 가장 또 중요한 거고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오. 좀 정의를 하면 좋을 그리고 것 우리 지금 같아요. 그 트레이너님은 네. 지금 어쨌든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소속이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형자산. 네, 제가 이제 리스크 없는 무형자산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이신데 경 대표님한테 그러면 사업죠. 네. 네, 우리 대표님도 빨리 사옥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역시 이거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전문가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대표님이시든 내가 네. 사업을 하고 있다, 뭐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네. 월세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이자 내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월세를 내는 삶을 이자를 내는 삶으로 바꾸자. 와. 그 리스크를 감내하자. 오. 자, 그러면 내 재산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이제 YG 사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우리가 이 YG 사옥을 이제 뭐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네. 토지 사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 네. 이상으로 토지 네. 가치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역시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넘겼으면 떼돈 벌었겠다라고 그냥 넘겼을 텐데 이거 진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배워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또 해야겠죠. 복습해야 되니까. 아,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3개만 질문해볼까요? 우리 3개나요? 동키님한테? 와우, 예, 자, 복습 좋습니다. 시간이에요. 네. 자, 커닝해도 되나요? 컨닝? 컨닝할 게 없으실 텐데? 그래요? 네, 거기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해보시죠. 네. 자, 토지에 주어진 이름은? 토지에 주어진 이름. 그걸 뭐라고 하죠? 자, 아시는 두 분 글자. 올려주세요. 여러분 채팅 올려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요건 제가 아는 거니까 제가 먼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동킹이요. 네. 집원. 맞았습니다. 네. 잘하셨고. 네, 한 문제 제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네네네. 질문 나갈게요. 네. 자, 우리가 집원을 알면 네. 주소를 넣어서 네. 어떤 곳에 가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자, 토지마다 주어지는 가격 6글자였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준 가격. 자, 6글자로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자 채팅 올려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예요. 6글자. 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6글자. 그건데 앞에 2글자가 뭐더라? 공시지가. 맞았어요. 그 앞에 네. 각각마다 하나씩 개별. 맞았어요. 개별 공시지가. 네, 오. 개별 공시지가. 네네네. 네, 요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상당히 좋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문제는 뭐를 해볼까요? 자, 공시지가 중요한 거 얘기 드렸고. 아직 뇌가 안 죽었나 봐요, 제가. 살아있네. 네네네. 네. 네. 자, 원래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네. 아까 우리가 그 제곱미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자, 평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외국에서 자주 쓰는 미터 곱하기 미터, 네. 즉 면적을 얘기하는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네. 한다고 했는데, 네. 자, 제곱미터를 네. 평을 네. 제곱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네. 몇 제곱미터일까요? 한 평은. 그건 너무 쉬워. 쉬워요? 이게 너무 쉽다. 3.3. 맞았어요. 3.3. 3.3. 3.3입니다. 네네. 네. 자, 요렇게 3개 우리 오늘 복습을 해봤고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 동키님이 네. 잘 따라와주고 계시네요. 진짜. 저 진짜 모르는 거 낼까봐 어렵지 좋습니다. 않습니다. 나 3개나 네. 다 맞췄어요, 여러분들. 100점입니다. 네. 네. 자, 잘하셨고. 네.
자, 이제는 본격적인 트레이닝은 끝났고 아, 우리가 네네네. 이제 좀 서서히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벌써 시간이 네. 그렇게 됐나요? 오, 그럼요. 네, 시간이 많이 벌써 됐네요. 8시간 이제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오, 근데 원래 그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2시간. 네, 오. 2시간, 제가 이제 1시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대표님이 네. 2시간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크로징 하는, 네. 해야 되겠죠. 아, 자, 그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네. 저희 머니 스캔들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는 네. 책 소개를 하려고 책 해요. 소개. 예. 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얘기 나누는 동안에 네. 계속 책 2개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제 네. 책입니다. 아, 네. 부자 근육을 키워라는 네. 머니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 백승혜가 네. 처음으로 이 머니 트레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오,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뜻깊은 책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 근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급하게 부자가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근육 만들듯이 가시다 보면 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천천히 네. 하나하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즉 좀 쉽나요? 쉬워야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굉장히 쉽고 아, 네. 내가 그러면 머니 트레이너님처럼 네. 좀 공부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쓰여 있는 책이에요. 아마 지금은 2015년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네. 벌써 7년이나 된 책이라 아마 서점가에는 없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있으시다면 좀 네. 찾아서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강력 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책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머니 트레이너님의 이 어떤 트레이닝을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으로 조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책을 오늘 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자, 옆에 검은 색깔 표지에 네. 책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자, 이 책은 네. 제목이 뭐냐면 네.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네. 라는 책입니다.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오케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네. 냉장고로 공짜로 드립니다. 동키님, 어떤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네. 냉장고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책 뭐죠? 그대로입니다. 오.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요? 냉장고를 왜 공짜로 주지? 그게 그쵸? 뭘까요? 예? 세상에는 공짜가 네.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공짜로 냉장고를 준다는 걸까? 네. 자,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떤 부류의 책이냐면 네.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네. 쓰여 있느냐면 사물 인터넷에서 시작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부제가 쓰여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책은 네. 지금 신간은 아니에요. 네네네.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아마 코로나 직전이었으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네네네. 같네요. 네, 2019년도. 2019년도. 네, 2019년도에 네. 네, 이 저자님께 직접 사인 받은 오. 책이에요. 네네. 네. 이 저자님께 이제 강연을 직접 제가 들었었는데 네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2019년도니까 벌써 3년이나 된 그쵸? 개념인데 네. 왜 굳이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느냐면 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 네. 이 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왜 읽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사물에 네. 인터넷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를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네. 냉장고에 뭐가 결합이 될까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이 네.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제가 자다가 네. 일어났어요. 네. 너무 목이 말라요. 네. 자,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냉장고를 보통 열죠. 네.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뭐 답답하면 콜라를 마시기도 네.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앞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LCD 창에 네. 제 몸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오. 수분이 나오는데 수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 몸의 한 8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네. 제 몸의 수분이 40%밖에 없는 거예요. 뭐 혹은 제 생활 패턴을 얘가 기억을 해서 내가 어떤 시간대에 몇 번을 와서 냉장고를 여는지 이것까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적정한 걸 물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백승희님 지금 물을 많이 못 먹었어요. 오. 오늘 물을 따라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자, 그런데 이거는 물에 대한 서비스만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긴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제가 한 6시 정도쯤에 냉장고 앞에 섰어요. 네. 자, 그런데 얘는 이미 제가 6시에 늘 저녁을 먹는 걸 오, 알고 네. 있어요. 왜 네. 패턴을 아니까요? AI라서. 네. 자, 그러면서 갑자기 그 메인 창에 햄버거를 탁 오. 내어주고요. 오. 그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지금 뭘로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뭐 배민이라든지 네. 또 뭐 있지? 요기요. 요기요 뭐 그런 거 쿠팡이츠. 있죠. 쿠팡이츠. 네. 자, 그런 애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쿠팡이든 뭐 배민이든 이런 애들의 앱이 냉장고에서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결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나에게 가장 알맞는 뭐 햄버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보여준다든지 자, 혹은 쿠팡이츠로 지금 냉장고에 계란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계란을 딱 띄워주고 쿠팡이츠에서 지금 당장 결제를 하시면 내일 네. 아침 7시까지 배달 오. 이렇게까지 딱 결제가 돼버리면 네. 저는 너무 편하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쿠팡이츠가 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럼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 서비스에서 당연히 쿠팡은 돈을 벌겠죠. 네. 자, 그래서 냉장고 업체한테 우리 쿠팡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네. 자, 그리고 수수료를 드릴게요라고 네. 하는 거겠죠. 오. 자, 그러면 이 냉장고 업체는 그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네. 고객에게 공짜로 냉장고를 주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를 즉 쿠팡이츠부터 시작해서 배민이 들어가 있는 요 시스템이 깔려 있는 이 냉장고를 이용해줘 이런 거죠. 네. 예,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인 거고 아. 냉장고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라면 얼마든지 돈이 나가는 냉장고를 공짜로 줘도 된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책이 저에게 뜻깊었던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이 책을 만났고 이 저자의 세미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자, 2019년도쯤에 뭐가 있었느냐면 테슬라가 네. 네, 테슬라가 급격하게 막 떠오르던 때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테슬라를 예를 들어주셨었고 애플이 애플 컴퓨터, 즉 컴퓨터라는 단어를 띄고 네. 애플사로 가게 됐을 때가 총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로 가게 됐고 이 그 테슬라도 모터라는 단어, 즉 자동차 회사를 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테슬라 모터스가 아니라 테슬라다. 오. 그러면 테슬라는 왜 모터를 버렸느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공짜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시를. 그러면 내가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러면 자율주행이니까 저는 출근하는 40분 동안 뭐 할 거예요? 영화도 볼 거고 뭐 워드로 뭐 회사와 네네. 관련된 뭐 문서를 제작할 수도 네. 있고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 여행을 떠날 여행지를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결제하게 된다면 그 수익 기반으로만으로도 이 테슬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네. 또 이 자동차를 타고 내려서 그냥 세워두는 동안에도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공유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다가 오, 네. 그럼 테슬라를 사야 되겠네요. 라고 이제 네. 세미나에서 네. 오히려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포인트가 네. 아니라 네. 그럼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고 네. 그 세미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테슬라 이게 결론이 난 거죠. 네, 사물 인터넷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테슬라를 사야 되겠다. 네. 자, 그랬는데 그때가 테슬라가 한 250달러쯤일 때였어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그때 미국 주식을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참고 참다가 400달러대쯤에 네. 이제 사게 됐는데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직 사물 인터넷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이 단순한 이 명제 하나 이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그러니까 버려질 일어날 어떤 네. 경제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화두를 좀 던져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 막 영화 보면 미래도시 나올 때 네. 그거죠. 딱 눈 뜨면 물 딱 체크해가지고 물 갖다 주고 뭐 네, 맞아요. 먹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책은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네. 제목처럼 보이지만 네. 그 안에는 사물 인터넷이 나타내는 굉장히 무궁한 그 어떤 그 경제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오.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시면 네. 사물 인터넷에 대한 네. 좀 더 깊은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책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게 쓰여져 네네. 있지 않고요. 네. 좀 쉽게 쓰여져 있는 네. 편이에요. 오. 예시를 좀 많이 들어져 있는 편이라서 네네네네. 원래는 이 저자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분께 직접 이제 네네네.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뭐 섭외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네네네.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나중에라도 뭐 모실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직접적으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들으면 네네네. 너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싶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책 소개는 이렇게 해드렸고요. 네. 오늘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8시 오늘은 뭐 5분이라. 그 선물 없나요? 네, 선물을 이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뭐 카페나 아니면 댓글에 그거 답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네, 지금 저희가 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저번 방송에 이제 댓글 달려주셨던 하루님께는 이제 네. 커피 쿠폰을 이제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 네. 자, 이게 이제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요 방송은 URL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요. 네. 그때 저희가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댓글판을 별도로 하나 마련을 해드릴게요. 뭐지? 업로드를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네. 마지막에 트레이너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네. 댓글로 답을 그냥 나중에 업로드되는 영상에다가 올리면 그분 중에 뭐 이렇게 네, 밑에다가 좋습니다. 댓글로 저희가 뭐 당첨되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커피 쿠폰 5,000원권 네. 온라인으로 5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질문 네. 문제는 네. 오늘 가장 긴 거였는데요. 네. 6글자 여섯 글자? 거 한번 내보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동키님 기억하시죠? 네네네.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동키님이 한번 문제를 내보실까요? 변수인데? 변수인데? 6글자의 그거는 용어였어요. 이제 네. 땅에 여러분들 그 땅에 그 집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땅의 어떤 그 가격 금액을 이제 얼마인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죠, 그게? 그게 이제 땅에 대한 세금을 네. 매해 측정을 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그거를 조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이제 어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에 이제 6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얼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림으로는 이해했는데 머릿속에 예. 저희가 어떤 네. 용어나 부동산 지식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대부분 다 듣는 기가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동킹님한테 네. 왜 이거를 직접 설명해 보시라고 네. 말씀을 이제 드린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한 번 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면 잊혀지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을 꺼내서 정리를 하면 맞아요. 오히려 기억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급적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질문을 하는 것조차가 내 귀에 기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는요, 그 경매를 처음 배웠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을 뿐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창피한 질문을 해도 되나 질문해놓고도 이제 해당 뭐 강사님이나 교수님이 껄껄껄 웃으세요. 뭐 그런 게 궁금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저는 그게 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핀찬을 받았던 질문, 뭐 혹은 제가 잘못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집에 와서 너무 창피하니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제 지식이 검증이 되고 또 제 지식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아요. 검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내뱉어서 검증을 하시는 작업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질문이고 두 번째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그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시험 공부 어렸을 때 했을 때는 나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더 잘 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재미없으니까 솔직히 부동산 공부는 나의 자녀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하고 같이 하시거나 혹은 부모님하고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는 그 부부끼리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편분이 혼자 오셔서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을 사주세요. 뭐 혹은 와이프분이 오셔서 제가 이런 집을 사려고 하는데 뭘 사주세요. 이렇게 좀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산 점검을 하거나 자산 상담이 들어오면 거의 부부가 같이 오세요. 한 80%가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실 때 훨씬 더 자산이 증식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게 부부끼리 시작하셨던 분들의 자산 형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유튜브 지금 머니 스캔들을 같이 보셨다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그 마지막 그 한번 다시 정리해서 딱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지금 이 생방송되는 댓글 말고 나중에 오늘 밤 늦게나 내일까지는 이제 영상이 저희가 따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머니 스캔들 2편이 거기다가 저희가 오늘 답은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당첨되셨다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답을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최대 5분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깔끔하게, 저는 깔끔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자, 매년 1월부터 4월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건으로 토지마다 가격을 공시하여 나타내주는 금액입니다. 6글자고요. 여러분들 힌트 많이 드렸고요. 지금 답변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선물 당첨됐다고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생방송 안 보신 분들이시더라도 뭐 늦게라도 나중에 영상 보신 다음에 답이 이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아셨죠? 근데 다른 사람이 올린 걸 그대로 보고 그냥 따라 적을 수도 있지 않나? 비밀 댓글로 달아야 되나? 그래도 그렇게라도 참여를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라도 좀 적으세요. 틀린 답변을 일 수도 있으니까. 정답을
그 시간 적어주신 순서가 있으니까. 분들에게 네. 5번 드리고 네. 아차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한 2분 정도 네.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은 이 머니스캔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기 위한 홍보 네.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이 네.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기는 하지만 점점 좀 잘 구색을 맞춰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네.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동키님은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어떤 게 재밌었고,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그 땅이 그 YG 네. 그 많이 뛰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런 얘기 하는 곳이니까, 우리 이제 스캔들이. 그런 거랑 뭐, 아까 그 6글자짜리. 그건 네. 진짜 정말 기억에서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냥 정리는 네. 토지를 보유하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네. 내 땅 4평 이상은 그렇죠. 보유하자. 네, 요걸로 마무리 짓고 목표 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오늘도 머릿속에 아주 가득 들어갔어요, 지금. 뭐 다시 삐져 나올 수도 있는데 이쪽 다시 나오고 있는 제가 막고 있긴 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좀 버텨볼게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 시간에? 네, 매주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8시 반, 즉 2시간 동안 네.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 앞에 나올 거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으면 좀 넘을 수도 있고, 아. 그날 너무 설명을 내가 잘 알아듣고 빨리빨리 했으면 1시간 반 만에 끝났을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렇게 앞뒤로 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네, 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네. 저희의 방송에 힘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머니 스캔들 네. 오늘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